3월의 봄 기움 담아서 인사드립니다. OIC 비즈니스 오너 임성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시작해서 초기 3개월 말씀드렸죠? 1개월 차에 강의드렸던 거 조금 리뷰해 보겠습니다. 강력한 Y가 필요하겠고요. 스마트한 목표와 디테일한 매일의 시간대별 행동 계획 설정 해야 된다는 말씀드렸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쭉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단했다면 찾고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한 1차 미팅, QI 미팅이죠. 데몬 트레이닝, 제품 설명 트레이닝, 그 다음에 우리 사업 설명 트레이닝 30분 정도 요약해서 사업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되는 말씀 드렸고, 오너십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시작해서 초기 2개월 차, 시작해서 2개월 차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준비한 내용이 조금 많아서 딱히 줄일 내용이 없어서 오늘 읽어가는 형태로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분은 전 세계적인 성공을 만들어낸 A사의 창업자 리치 디보스라는 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지 질문해 왔을 때 딱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서 많은 분들께 전달했습니다. 제품 전달과 사업 전달을 꾸준히 반복하세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정확한 그런 말씀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제품 전달과 사업 전달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 체인 비즈니스의 어떤 성공의 핵심적인 요소 아닌가 싶습니다. (2개월) 차에 집중해야 될 설정된 목표와 계획대로 행동하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의 핀의 목표는 골드에서 PT, 예상소득은 180만 원에서 300만 원. 자, 배움에 좀 집중 해야 되는 시간이고요. 자, 배움은 지식과 확신을 낳습니다. 여기에 더해지면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겠죠. 자, 지식은 머리에 있는 거라면, 자, 경험은 이제 손과 발과 배운 대로 말하는 입을 통해서 경험이 쌓이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결국 이 결과가 만들어지요. 반복으로 만들어진 예측 가능한 결과치.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달이 2개월 차라는 말씀 드리고요. 배우고 가르치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5가지 개념 중에 두 번째 개념이죠.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 사업이라는 말씀 드리고, 결국 우리 비즈니스의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는 배우고 가르치는 데 집중했을 때 결국은 복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후원 사업입니다. 후원 사업. 그래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미팅, 즉 1대1과 2대1 미팅, 결국 2대1 미팅 그리고 후원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배우고 배운 대로 행동하고요.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합니다. 안 해본 일이니까 당연하죠. 처음부터 잘하는 분 없습니다. 안 해본 일입니다. 처음 시도할 때는 두렵지만 하다 보면 횟수가 늘어나고 또 많이 반복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고 쉬워져요.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너무 간단하고 쉬워서 또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좀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쉬워집니다. 처음부터 너무 조바심 내거나 부담을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하다 보면 쉬워집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시행착오를 통한 경험으로 감각이 쌓이고 전문가가 됩니다. 자, 감각. 이거는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이게 몸으로 체득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감이 살아나고 감각이 생깁니다. 몸이 반응하죠. 그래서 감각이 쌓이고 전문가가 됩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은 열정으로 뜨거워지고요. 손과 발, 입은 절대 긍정으로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바쁘게 움직여야 되겠죠. 자, 우리가 생각이 많아질 때 저 역시도 언젠가 싶으면요. 언젠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스케줄이 없을 때 또 그런 시간이 쭉 무료한 시간들이 가다 보면 이 생각이 많아져요. 이때 이 생각의 종착역은 부정적으로 향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늘 바쁜 스케줄을 의도적으로 일부러라도 잡으셔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팅을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바빠지다 보면 이게 긍정적으로 마인드 세팅이 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바쁘게 움직일수록 결과치는 나오고 우리의 감정도 긍정적으로 변화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시행착오, 자, 거절, 실패, 실수죠. 결국 성공은 작은 실패들이 모여서 작은 성공으로, 작은 성공이 모여서 큰 성공으로 연결됩니다. 그 시행착오는 그 시행착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치를 얻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 시행착오가 계속되면 반드시 경험 있는 분과 상담을 통해서 수정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수정 보완 해 나가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성공의 8단계에서 준비 단계와 성장 단계의 연결고리죠. 그래서 행동 단계의 첫 단계인 명단을 작성하고 분류하고 다시 사업 설명 우선순위 20명을 정하셔야 되겠죠. 일단 인성이 좀 좋으신 분이면 좋겠죠. 경제적,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분, 신뢰가 있는 분, 꾸준한 우리는 시테크 사업이죠. 시간, 비용,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looking for looker, 찾고 있는 분을 우리는 찾아내는 거예요. 설득하고 초기 단계의 비즈니스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분들을 찾아내는데 집중할 때 우리가 찾는 그런 결과치가 나온다는 말씀 드립니다. 명단 분류는 20회의 사업 설명 우선순위, 즉 포스터 성취를 위한 4명 찾기 게임이에요. 그냥 4명 찾기 게임, 여기에 집중하시는 거고 비즈니스의 성장판이란 말씀 드립니다. 이 성장판이 열리지 않으면 성장은, 그 이후의 성장은 어떤 한정된 일시적인 성장이 머물 수 있겠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2분씩을 추천하시고, 자, 이분들을 통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소개를 받아 나가면서 뎁스를 통해서 성장판을 활짝 열어 놓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기초 작업, 기초 공사가 포스타 4명 찾기라는 말씀 드렸고, 초기 비즈니스 특히 2개월 차에는 자, 여기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20회까지 함께 하시는 팀워크, 자, 스폰서 분일 수도 있고요. 업라인 스폰서 분일 수도 있겠죠. 자, 20회 이후의 사업 설명은 20회가 진행될 때 보고, 듣고, 녹음하고 스스로 굉장히 이거는 실전에서 학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ABC 미팅을 진행한다는 건 결국 C의 삶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결국 들여다보면 B의 실전의 학습을 통해서 B분이 배우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론이 아닌 실전에서 배우는 게 ABC가 진행되는 요 팀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실전에서 진행하는 20회의 사업 설명이라는 말씀 드리고, B에서 머무시면 안 되고요. B가 아닌 후원할 줄 아는, 우리는 빠른 시간 안에 A가 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팀과 함께하는 20회의 사업 설명은 A가 되기 위한 준비 단계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성장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미팅이 2대1 미팅입니다. 제3의 장소 또는 홈, 그리고 센터나 지사의 어떤 일정 공간에서 진행되는 미팅. 2대1 미팅의 목적은 사업 설명과 우리 제품마다 상대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통해서 눈으로 보여주는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결국 이 미팅의 목적은 소비자와 포스타를 찾기 위한 미팅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상담하고 밀착해서 동행하시는 거죠. 결국은 이 전체 과정들을 복제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알려주고 본보이고 시켜보고 칭찬하는 복제 4단계 말씀드립니다. 효과적인 2대1 미팅 진행을 위해서 혼례의 법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귀로 자주 들어서 익숙하지만 우리의 몸이 아직은 최적화된 호일러의 법칙을 통해서 진행하는 확률을 높이는 2대1 미팅을 정말 우리는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호일러의 법칙을 철저히 학습해서 우리 미팅에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팅에 실제 적용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 호일러의 법칙과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시아에는 혹시 그 가마우치라는 새 아시죠? 아주 물고기 사냥에 특화된 사냥을 잘하는 야생성을 갖고 있는 가마우치와 더불어 자,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몬트레이라는 해변이 있습니다. 이 해변에 서식하고 있는 펠리컨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이 새가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펠리컨들의 이야기라는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지역에 통조림 가공 공장이 있었습니다. 생선 통조림 가공 공장이 있었고 이 통조림 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펠리컨들은 사냥을 하지 않아도 이 공장 근처에 가면 먹을 것들이 넘쳐났죠. 그러다 보니까 펠리컨들이요, 사냥을 하는 야생성들이 자꾸 태화돼 나가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본 환경학자들, 생태학자들이요, 굉장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내놔요. 자, 해결책이 뭐냐면 다른 지역에서 물고기 사냥을 잘하는 야생성이 살아있는 펠리컨들을 투입시킵니다. 몬트레이에. 그랬더니 자, 이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기존의 펠리컨들과 함께 살도록 한 거예요. 그랬더니 펠리컨들이 다시 사냥을 잘하고 야생성을 유지하게 됐고요. 더 이상 죽어가는 펠리컨들이 없어졌다는 거죠. 재미있는 일화입니다. 그래서 PSC 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고기를 잡아주는 건 한 끼를 해결해 주지만 계속 우리가 잡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많은 지역에 가서 고기 잡는 방법을 우리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자, 우리 미팅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계속 미팅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딱 횟수와 어떤 정해진 양의 미팅을 진행해 주면서 반드시 이거는 나중에 그 B분들, 파트너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죠. 계속 우리가 미팅을 진행해 주고 후원을 해 주다 보면 우리의 파트너분들이요, 직접 후원을 하는 야생성을 잃게 돼요. 결국은 스폰서나 그 미팅을 해줬던 분들이 후원해 주지 않으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도와주는 것이 이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항상 우리의 후원은 복제를 염두에 두고 나중에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또 하나 이러합니다. 보험 이야기인데요. 자, 화면에 보면 가방을 든 멋진 여성분의 모습이 나와 있죠. 자, 보험 담당자는, 보험을 판매하는 분은 약속을 잡고요.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보다는 같이 동행한,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서류 가방을 든 외부 전문가에 대한 자랑, 프로모션을 하니까 보험 상품의 상세한 설명은 설명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이 체결되는 재밌는 경험을 하게 됐다는 일합니다. 자, 여기에서 서류 가방을 든 외부 전문가는 우리 비즈니스에서 누굴 의미할까요? 자, 말씀드렸던 팀으로 연계하는 A 역할을 하시는 스폰서와 업라인 스폰서 분들이시죠. 자, 그래서 이 원리와 진행되는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교훈은 호일러의 법칙이라는 말씀, 이 예화를 통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요. 자, 내가 나 스스로를 광고할 수는 없습니다. 자, 내가 나 스스로를 광고하는 건, 이거는 타인들이 보기에 조금 불편할 수 있죠. 타인이 날 광고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치를 먼저 깨달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지식과 정보, 메시지를 제3자를 활용하는 미팅 진행 방법이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거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작은 하부의 부분적인 시스템은요, 상부의 큰 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존재하는 목적은 연결이에요. 작은 미팅에서 큰 미팅으로, 작은 시스템에서 큰 시스템으로 연결하는데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지금의 미팅의 목적이 존재한다는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우리의 학습 욕구와 행동이 소극적이고 방어적이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 사업의 성장과 속도가 비효율적임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겠고요. 지금까지 시스템이라는 구조의 전모, 자, 전체 프로세스의 작은 것과 큰 것을 연결시켜서 전체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러한 자세를 취했던 거죠. 자, 급한 불을 끄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불이 붙는 발화점, 원인, 계기, 시작 지점을 보지 못했던 거죠. 작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거죠. 그 작은 것들을 방치했거나 우리가 배우지 않았거나 1년에 시작되는 그 발화 지점으로 큰 불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시작됐던 그 시작 지점에 대한 우리가 인식과 배우지 못했거나 그 필요성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를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 자체로 성장의 동력인 작은 시스템들은 방향성을 잃은 거죠. 그저 나지도 않는 속도에 치여서 삐걱거리고 마모돼서 오작동을 일으켰던 거죠. 최선의 경우에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로, 그 완전하지 않은 오작동하는 시스템은요, 최선의 경우에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로, 최악의 경우는 해로운 결과를 만들어내겠죠. 우리 비즈니스가 통제 불능했던 이유는 통제 불가능한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와 씨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내 사업이 혼란스러웠던 것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거나 부정적인 환경에 희생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아서 학습하지 못해서 디테일한 시스템들을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전에 충분한 니즈와 정보를 전달하거나 후원 요청서를 주시거나
나를 대신해서 메시지를 주는 스폰서나 업라인 스폰서분에 대한 프로모션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스템의 운영 원리는 대단한 행동 강령을 요구하지도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겁니다. 쉬운 거예요. 자, 냉정하게 시스템에서 제시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이 연결시키는 프로세스를 진행했느냐의 현실을 보여줄 뿐이죠. 그게 결과로 연결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거듭 강조드리고요. 호일레의 법칙은 심리학의 기초를 두고 있고요. 이건 우리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마케팅에 적용되는 상담 이론입니다. 자, 타인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 때 심리적 저항감을 최소화하는 검증된 상담 이론입니다. 객관적인 신뢰를 갖고 있는, 자, 신뢰는 C는 아직 얘를 잘 몰라요. 갖고 있다기보다는 B를 통해서 부여하시는 거예요. 부여된 제3자의 능력과 인격을 살짝 높임으로, 왜? C가 그래야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아주 비중요한 역할입니다. 스폰서와 파트너 간의, 자, LOS 간의 팀워크로 의사소통과 의사 전달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돕는 검증된 소통 기법.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우린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잘 현재까지 큰 결과치를 만들어낸 시스템을 우린 벤치마킹해서 받아들여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슨도 가장 현명했던 것이요. 자신은 뭘 새롭게 하려고 안 했다는 거죠. 누군가 남겨놓은 그 끝자락에서부터 다시 시작했다는 거죠. 현명하죠. 그래서 호일레의 법칙은 성공의 ABC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A는 어드바이저, 조언자죠. 지식과 정보를 나를 대신해서 전달하는 전문가 역할을 해주는 분, 발표자이기도 하고, 말씀드리기도 하죠. 프리젠터, 선생님, 우리 비즈니스에서는 스폰서. 자, B는 브릿지입니다. A와 C를 연결하는 분이죠. A와 C를 연결하는 소개자 역할, 부모님, 자, 초대자, 우리 비즈니스에서는 본인이죠. 자, C는 클라이언트 또는 커스터머, 지식과 정보를 전달받는 분, 자, 청중, 학생, 프로스펙트, 자, 예비 파트너 또는 예비 소비자. 자, 이렇게 ABC와 미팅으로 진행되는 분들의 정확한 역할, 자, 말씀드렸고요. 자, B와 C는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만날 수 있고 통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친분 때문에, 관계 때문에 서로에게 불편한 얘기, 자신과 다른 견해나 자신과 다른 어떤 주제에 관련돼서는 부정적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출하기도 쉽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상처를 주기도 받기도 하다는 거죠. 자, 우리는 왜 그런지 모릅니다. 가까이에 있고 귀하고 자주 보는 분한테 잘해야 되는데 너무 편하다 보니까 쉽게 해요. 우리 비즈니스에서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의 대립이 일어나기도 쉬워요. 초기 단계에서 비즈니스에서 요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거절하는 건 나와 사업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잘 모르는 자신이 하고 있는 오해에 대한 스스로 확인하는 거지, 우리를 거절한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 상처받을 이유가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B가 단독으로 C와 미팅하시는 것보다는 A를 긍정적으로 인격과 능력을 높여서 프로모션 하셔서 팀워크로 C와 미팅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 작동합니다. 이랬을 때 20%의 찾고 있는 분들이 찾아집니다. 신뢰하는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의 판단 기준이 제시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더 좋게, 큰 것은 더 크게 보이도록 반복하는 긍정적인 프로모션이야말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미팅이 여기서 모든 우리가 승부를 보는 승부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클로징은 그 당시에서 우리가 어떤 말솜씨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꾸준한 이런 단계별로 제시되는 프로모션을 통해서 그 미팅의 참여를 통해서 그 상대의 결단의 크기가 커졌을 때 결단의 크기만큼 그가 클로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몇 개 쓰는 소비자일 수도 있고요. 110만 PB일 수도 있고요. 포스타일 수도 있고요. 루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다음 단계의 미팅으로 연계시키는 과정, 그게 지금의 미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모션이 다음 단계로의 초대를 이끌어낸다. 결국 꾸준한 미팅을 참여하면 소비자의 어떤 마음을 가졌던 분이요, 꾸준한 미팅 참여를 통해서 어느 날 그분 마음속에 체인에서 다이아몬드가 돼야겠다라고 스스로 결단하는 날이 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결단이죠. 자, 2대1 미팅 진행 시에 가장 기본은 A를 C에게 미팅 전에 후원 요청서와 함께 사전 프로모션이 돼야 합니다.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귀하게 의미를 부여해 주셔야 돼요. 의미를. 그런 프로모션이 될 때 C가 귀를 열고 가슴을 열고 듣는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A의 스케줄을 먼저 확인하시고 조율을 하셔야 돼요. 막무가내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A는 스케줄 있으시고 일정 있으십니다. 그러면 나와 현재 오늘 이 미팅을 하고 있다는 건 배려예요, 배려. 항상 우리 스폰서나 리더님들은 바쁘고 스케줄대로 움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와 함께 미팅을 해주신다는 건 그건 굉장히 감사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스케줄을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약속을 잡으셔야 되겠죠. 이건 예의고 기본적인 비즈니스 매너죠. 자, 그리고 컨택의 목적은 뭡니까? 만남이에요. 전화상으로 제품 설명, 사업 설명 하시는 게 아닙니다. 급하지만 급할수록이요, 좀 여유를 갖고 돌아가야 돼요. 초기 단계에는요, 반드시 상대에 대한 배려, 내가 어떤 목적은 갖고 있지만 그것보단 상대에 대한 배려, 상대가 갖고 있는 생각 위주로 우리가 미팅을 진행시켜 나가주셔야 돼요. 초기 단계에는. 왜?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택의 목적은 만남. 자, 그리고 만남의 목적은 뭡니까? 초대이지만 그분을 어디로 초대해야 될지 그 방향성이 결정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퀄리티 인터뷰, 이분의 니즈와 필요성, 물론 내가 기본적으로 알지만 그건 주관적인 거죠. 객관화 시켜야 돼요. 이분이 돈 버는 데 관심이 있냐, 제품에 관심 있냐, 제품도 건강이냐, 미용이냐 나눠질 수 있겠죠. 생필품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반드시 15분에서 30분 정도 차 한잔 나누면서 그냥 근황 파악하시는 거예요. 안부 묻는 거예요. FORM 우리 배우셨죠? 그냥 15분에서 30분 정도만 대화 나누면 이분의 옷차림, 이분의 말투, 이분의 태도, 이분의 배려, 성향을 보면 우리가 찾고 있지 않은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목적은 QI, 가능하시다면 트레이닝 되어 있으시다면 우리가 원하는 2대1 미팅 또 초대 전에 반드시 차 한잔 나누시면서 상대의 생각과 근황을 파악하는 1차 미팅을 QI 미팅을 진행하시라는 말씀 꼭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QI 미팅이 끝났다. 그러면 초대로 이어져야 되겠죠?
나의 시간이 소중하듯 A의 시간도 소중합니다. 하루 전 또는 약속 당일날 다시 한번 가볍게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근데 미팅이 캔슬됐어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A에게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A도 다른 스케줄을 소화해내십니다. 근데 취소가 됐는데 연락도 없고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날 A, B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붕 떠버려요. 매우 효율적이지 못하시죠? 자, 그리고 자, 성공적인 미팅의 3요소 있죠. 미팅 장소와 약속 시간. 미팅 장소와 약속 시간. 그리고 A의 역할과 자세, B의 역할과 자세. 미팅 장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독립적인 공간, 방해받지 않는 그런 공간이면 좋겠죠. 시간 약속. 항상 정해진 시간보다 30분에서 1시간 좀 여유 있게 약속을 잡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B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A는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이런 분위기와 C와 이렇게 매끄러운 연출이 B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말씀 드리고, 자, A를 소개 후에 모든 진행은 오롯이 A에게 맡기십니다. B는 그저 경청하시면 돼요. 액션에 대한 추임새를 넣고 리액션 해주시면 되고요. 메모하시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복제는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지금 이 순간부터. 성공의 8단계, 성숙 단계, 마지막 단계가 복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팀워크로 C와 함께하는 그 순간부터 복제는 시작됩니다. 그걸 보고 학습합니다. 무의식 중에 학습이 일어납니다. 채윤 사업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듣는 것보다는 보는 걸 복제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메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팅을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하지만 내가 할 수 있냐? 내가 할 수 있도록 메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녹음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해보시고요. 자, 주의하셔야 될 것. A의 말씀을 끊으시면 안 돼요. 끼어드시면 안 돼요. 저도 예전에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끼어들었다가 혼난 적 많습니다. 물론 뭐 그와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A의 말씀에 의미와 뭐 귀한 가치를 부여하려면 말씀하실 때 끊거나 끼어들면 안 되겠죠. 더군다나 A가 막 말씀하시는데 막 카톡을 하긴 해요. 우리 강의 때도 마찬가지죠. 막 유튜브를 시청합니다. 근데 막 갑자기 막 어머나 나오면 막 어머나 막 같이 놀래요. 그럼 안 되겠죠? 또 자리를 비워서 막 통화를 하신다거나 왔다 갔다 하시면 이거는 사업을 떠나서 예의가 아니죠. 그리고 A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이한 시간을 내신 거예요.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후원해주고 싶은 그런 파트너가 되셔야 돼요. 이 소중하고 귀한 이 시간에 지금 나를 돕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그분의 파트너는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지금 후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감사함을 항상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직접 후원 시, 자, 우리가 직접 후원이 있고 간접 후원이라는 말씀드리죠. 직접 후원은 1대1로 2대1로 진행되는 소그룹에서 진행되는 미팅. 간접 후원은 뭐예요? 더 큰 결단을 만들어내는, 내가 직접 하진 않지만 참여해서 같이 배우는 시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직접 후원은 간접 후원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전 단계다. 그래서 계속 직접 후원만 하고 다니시면 비즈니스의 사이즈가 안 커져요. 그렇게 하시고 반드시 간접 후원으로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자, 이때 스폰서님이나 리더님이 말씀하시는 단어, 문장, 사례, 예화, Q&A 이런 것들을요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녹음하고 메모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음 미팅으로의 연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전 미팅 감각 배우는 거. 이건 실전이에요. 실전. 이 실전에서 우리가 배우셔서 미팅의 감각. 그러니까 몸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체득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대화 마무리. 자, 마무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매출에 관련된 마무리, 또 그 다음 참여하셔야 될 미팅에 대한 프로모션, 이런 것들은 B가 하셔야 됩니다. 후속 조치 B가 하셔야 됩니다. 다음 마무리, 대화 마무리 중에 조급한 마음으로 말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되겠죠? 무조건 듣고 경청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화의 주도권을 끌어가는 분은 질문하는 분이에요. 항상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질문하는 분이 대화의 주도권을 이끌어갑니다. 자, 내 사업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첫 번째 개념이죠. 나로부터 시작하는 내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후원 시에 커피 식사 비용은 물론 첫 번째 미팅에서 식사까지는 권하지 않습니다. 커피 식사 비용은 누가 지불합니까? B가 지불하셔야죠. 자,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더치페이가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남고 뒤로 다 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결국 기업의 윤리는 이윤 추구입니다. 우리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수입은 필요한 경비 외에는 내 수입이 돼야 이게 보람있고 알차지죠. 이래야 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체인하는 모든 사업가는, OIC 비즈니스 오너는 이 순간부터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더치페이가 원칙입니다. 이걸 지켜야, 이걸 보호해줘야 나중에 내 비즈니스, 내 조직이 커졌을 때 나도 보호받습니다. 우리 사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일입니다. 내일. 스폰서나 리더의 얘기가 아닙니다. 나도 언젠간 스폰서가 되고 리더가 되죠. 나의 얘기예요. 나의 얘기. 그래서 초기 우리 일정 기간 안에 20회의 집중 미팅 진행하시죠. 20회를 진행시키면서 이때 배우시는 거예요. 트레이닝의 장인 거예요. 이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후원 받으시고 나머지는 스스로 1대1로 진행하는 1대1 미팅의 횟수가 많아지셔야 돼요. 자, 2대1로 진행하려면 시간도 조율해야 되고요. 되게 약속 날짜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1대1 미팅의 횟수가 많아졌을 때 사전 조율해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통화하고 만나시는 거죠. 컨택하고 만나고 QI 미팅 진행하고 그 다음에 조율을 하셔서 2대1 미팅을 진행하는 초대, 그 다음에 센터와 지사, 또 줌 시스템으로 초대가 이루어지면 훨씬 더 우리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지만 이렇게 프로세스를 진행하시면 30% 가까이도 나옵니다. 자, 우리 비즈니스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 있죠? 직장 다니듯이 하셔야 돼요. 간혹 부업으로 하시다가 전업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시간 관리 잘 안 되면요, 이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더 적극적으로 내 사업, 내 시간을 쓰는 그런 스케줄을 빼곡히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비즈니스 성장과 관련된 하루에 5건 이상의 스케줄은 소화하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 사업은 시테크 사업이죠. 시간 관리. 시간의 주도권을 얼마나 우리가 쥘 것이냐, 주도적으로 시간을 써 나갈 것이냐, 항상 요거 생각해 두셔야 되고요.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 시간 많다고 해서 더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자, 부업으로 하시지만 하루에 3시간, 2시간, 3시간은 집중하셔야 해요. 그래야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부업이지만 전업처럼 하루에 2-3건의 스케줄은 소화해내셔야 됩니다. 자, 스케줄은 일주일 전에 잡고 취소되면 바로 즉각적으로 다음 약속을 잡고 미팅 잡고 다시 만나셔야 되겠죠.
후속 조치는 반드시 48시간 이내. 자, 모든 미팅을 진행하시면 이틀을 넘기지 않고 후속 조치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작심삼일이죠. 나도 작심삼일이지만 그도 작심삼일입니다. 성장 단계 결과의 50%는 결국 만나고 또 만나고 후속 조치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체인 사업은 지식과 정보를 유통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판매보다도 가르치고 전달하여 가르치는 비즈니스죠. 무점포 프랜차이즈 사업이죠. 그래서 우리는 들어오는 통로는 넓게 해놓죠. 자, 유점포고요. 많은 억 단위의 투자 금액이 들어가면 우리 사업 시작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무점포 프랜차이즈라는 사업,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말씀드리고, 우리 사업은 인간관계 사업이죠. 휴먼 네트워크 사업. 하이테크놀로지 사업이기도 하지만 하이터치 사업이에요. 하이터치 사업. 항상 관계 속에서, 관계 위에서 우리의 사업이 진행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판매가 나쁜 건 아닙니다. 판매 위주로 진행하시면 인적 네트워크가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리테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전달입니다. 전달. 그리고 제품이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 자, 제품 QI로 설명하시고 후속 조치하시고 부담을 주면 안 되겠죠? 부담감을 느끼면 그분은 구매해주고 그분은 하지만 그 다음에 소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부담됐는데 누굴 소개하겠습니까? 자,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명이라는 표현 쓰죠. 사업 설명. 자, 마이스토리로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 계기를 통해서 상대도 시작해야 될 이유를 보여주는 거죠. 다음 단계로의 초대가 핵심이죠. 가이드 역할 역시 부담 주지 않죠. 질문, 경청, 칭찬. 자, 니즈와 정보를 파악하죠. 질문에는 질문으로 답합니다. 상대가 본인이 말한 거에 대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 질문을 던지고 그 답변에 대한 내가 다음 얘기할 시간을 볼 수 있겠죠. 3F 화법, feel, felt, found. feel, 현재 상대의 감정, felt, 과거형이죠. 나의 과거 감정, 그리고 found, 다시 찾아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나도 그랬다. 그리고 알고 나니까, 배워보니까, 제품 써보니까 내가 알던 거랑 많이 다르더라. 내가 오해했던 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현재 감정, 상대의 현재 감정, 나의 과거 감정, 그리고 다시 이런 감정들을 통해서 제자리를 찾아주는 거죠. 알고 보니까, 배워보니까 그렇지만은 않더라.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 어쨌든 질문하면 부정을 위한 부정이 아닌 한 질문을 한다는 건 관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기심에 대한 질문을 풀어주면 그분은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PSC의 필독서서 질문으로 하는 초대 그 20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자, 우리가 타사 비방은 자제하셔야 되겠죠? 체인만의 가치와 비전으로 설명하시면 되겠죠? 무엇보다 초기 3개월에는 많은 분들이 미팅의 퀄리티 질을 높이려고 하세요. 자, 그 마음, 저도 성향이 약간 C형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논리에 맞아야 되고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니까 저도 초기 단계 사업할 때 되게 이거 가지고 혼란이 있었어요. 하지만 상대는요, 우리의 논리로 설득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덜 논리적이더라도 횟수가 많아지면 돼요. 상대는 어차피 모릅니다. 그래서 미팅의 질보다는 양, 횟수를 늘리시면 나중에요, 질이 높아져요.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배워야 돼요. 몸으로 배워야 몸이 반응합니다. 체득해서 체화, 결국은 습관화가 돼야죠. 자, 2개월 차에
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자, 우리가 2개월 차에 집중해야 될 목표. 자, 4명을 후원, 뎁스를 하죠. 자, 옆으로 펼쳐놓고 항상 조직 LOS 맵을 그리라는 말씀드렸죠. 옆으로 펼쳐놓으면 4개의 레그는 다리입니다. 4개의 이제 시작한 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깊이를 파고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깊이를 파고 내려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데몬스트레이션과 연결되어진 제품 전달과 사업 전달. 내가 계속 봐야 될 가까운 인맥들, 절친한 분들, 이분들은 제품 전달부터 이루어지는 게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다 누구나 다 오해를 갖고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부정적인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를 정확히 듣지도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오해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리거나 내 가까운 지인이 잘못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보호 본능이 발동하는 거예요.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업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갖고 있는 오해 감정이 에다가 친한 지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 본능이 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품부터 전달하셔서 만족하게 하시고 소개받고 반드시 타이밍에 잡히게 됩니다. 제품 체험에서 만족하시면 소개합니다. 오해가 풀려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9기 캠프죠. 14일, 15일 날 새로운 분들, 제품 써봤던 분들,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을 어떤 형태로든 프로모션 하셔서 초대한다면 그 오해를 딱 1박 2일에 풀을 수 있는 조로의 찬스이기도 하죠. 이게 간접 후원이에요. 가장 강력한 제품을 통해서 그의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시간 1박 2일 체인 석세스 시스템 캠프입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오해를 풀어주는 중요한 체인의 입문 단계 시스템이라는 말씀드리고, 자, 그렇게 해서 요 4분을 포스타로 만드는 거예요. 자, 1대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소개되어져서 깊이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관여치 마시고 옆으로 펼쳐놓고 이 각 팀의 레그에서 포스타를 재생산시켜 나가는 거예요. 가장 효율적인 비즈니스입니다. 자, 우리 그동안의 경험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제품 몇 개 쓰는 분 110만 PB 했다고 해서 우리처럼 적극적으로 비즈니스 가치와 비전을 보고 움직이시던가요? 포스타가 된 분들이요, 이때부터 미팅에 나오기 시작해요. 어쨌든 우리가 금전적인 투자는 하지 않지만 물론 제품이 있고 체험을 해야 되니까 물론 기본적인 전 제품을 쓰려면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게 하신 분들이 시간도 내고 사업으로 받아들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은 우리가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규모와 가치는 좀 부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적인 마인드를 갖고 좀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스케일을 키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저 247 뭐 4종 얼마입니까? 그냥 단순히 20만 원짜리 화장품을 파는 장사로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야말로 무점포 프랜차이즈 10억, 20억의 비즈니스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업을 임하는 우리가 자세를 잘 만들고 상대에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그분들은 본대로 받아들이고 본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부터는 조금 규모를 가지고 스케일 있게 사업을 좀 공격적으로 밀어붙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규모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조금 규모를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2개월 차는 포스타 2분씩을 배출시켜서 그러면 우리 PT 아닙니까? 그리고 2개월 차의 소득 목표. 자, 우리가 180에서 300만 원. 이 정도 소득이 돼야 이제 보람이 있습니다. 경비가 충당이 됩니다. 보여줄 게 있죠. 2개월 차에 집중해야 될 목표, 왼쪽과 오른쪽에 포스타 2명씩을 배출시키는 거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은요. 자, 우리 인구분포도 가장 안정적인 인구분포도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사원은 많지만 오너는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초 포스타로 1대, 그리고 이분들이 또 포스타를 진행하면 2대, 하면 4, 16, 20명입니다. 자, 이분들이 쭉 밑변에 서죠. 그럼 나는 팀과 함께 후원하죠. 20명이 어느 일정 기간 안에 동시다발적으로 제품 전달과 사업 전달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하루에 한 번이지만 20명이 진행하면 20회입니다. 그럼 일주일이면요. 일주일에 내가 10회라고 가정하면 나로부터 시작된 전체의 팀에서는요. 곱하기 20회, 200회의 제품 전달과 사업 전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체인사업에서 추구하는 레버리지에 갖는 성장. 그럼 미팅 횟수가 내가 할 수 있는 하루의 미팅 횟수는 한정돼 있지만 팀이 커지면 전체 미팅 횟수는 커지죠. 여기에서 반드시 20%의 긍정적인 분들이 찾아지고 이분들을 시스템으로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체인 비즈니스는 숫자 게임이에요. 숫자 게임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전달 숫자와 참여 숫자를 늘리는 것, 그게 가장 빠른 성장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다 보면 레버리지의 극대화가 일어납니다. 부자빠의 비즈니스 스쿨에서 로버트 교사께는 레버리지를 이렇게 표현하셨죠. 일은 적게 하면서 돈은 많이 벌게 하는 힘. 그게 레버리지입니다. 결국은 시스템에 참여하는 분들의 숫자에 따라서 우리 비즈니스의 성장은 제곱에 비례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달 제 줌 미팅은 자, 마무리 드리고요. 자, 이제 3월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하고 진짜 우리가 성장하기에 좋은 최적의 환경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정말 제품 전달, 사업 전달 횟수 늘리시고 또 가깝게는 캠프, 또 회사가 주관하는 또 팀과 리더분들이 주관하는 그 미팅에 많은 분들 참여해서 3월에는 진짜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한 주 되시고요. 제 줌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